은퇴 후 세금과 건보료가 가장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15.4%의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더 끔찍한 건 건강보험료까지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딱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갑자기 튀면서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중장년층과 은퇴 준비자들이 세금과 건보료 폭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A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투자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도 하고 펀드도 사고 ETF도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 상품을 담는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이 나올 때마다 15.4%의 세금을 떼가는데 ISA 계좌에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은 그 2배인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단 9.9%만 내면 됩니다. 저율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벌어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ISA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배당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연간 2천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만 약 308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액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연간 8%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소득이면 건보료만 연간 16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런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받고 건보료 폭탄도 피할 수 있으니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분들에게는 필수 도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계좌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고 국내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은행에서 운영하는데 ETF 직접 투자가 안 되고 일임형은 전문가가 대신 굴려주는 구조라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려면 중개형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만기 설정입니다. ISA는 3년 이상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 만기를 3년으로 짧게 잡으면 나중에 재가입 자격이 안 될 때 계좌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간 ISA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는 가능한 한 길게, 예를 들어 9,999년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해지할 수 있으니 굳이 짧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납입 한도 2월입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년간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잔여 한도가 다음 해로 2월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500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500만 원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총 2,5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면 한도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사업이 성공해서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빈 주머니라도 크게 만들어둔 사람만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 안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절세입니다. ISA는 원래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자산을 담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에 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고배당주는 예외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고 손익통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개별 주식은 ISA에 담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 E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 담으면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계좌만 바꾸면 세금을 최대 9배까지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매달 167만 원씩 투자해서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약 159만 원을 내야 하지만 ISA 일반형에서는 약 83원, 서민형에서는 약 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70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절약되는 셈입니다. 고배당 ETF나 커버드콜 월배당 ETF도 ISA와 궁합이 좋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ISA에 담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월 배당까지 받는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금 ETF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금 현물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간주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 ETF를 팔면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 가격 ETF와 국제 금 가격 ETF를 병행해서 투자하되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는 국내 금 비중을 늘리고 프리미엄이 클 때는 국제 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3년 만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선택지가 3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만기 연장, 둘째는 해지 후 재가입, 셋째는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입니다. 만기 연장이 유리한 경우는 비과세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거나 총 납입 한도 1억 원을 다 채우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가입이 안 되니 연장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서민형으로 가입했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만기 연장 시 일반형으로 전환되면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비과세 혜택을 3년마다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의 비과세는 약 19만 8천 원의 가치를 가지고 서민형 400만 원은 약 39만 6천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수익률 기대감도 낮다면 3년마다 해지하면서 비과세를 확정짓는 게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투자 금액이 크고 수익률 기대감이 높다면 만기 연장을 통해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면서 더 큰 투자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인 연금저축 계좌로의 이전은 노후자금 준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금 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인데 ISA 이전 금액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천만 원이 만기됐고 이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약 49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는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주식 상태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니 세금을 낸 후, 세후 현금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이전해서 3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세금 부담 없이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원금이 됩니다. ISA를 해지할 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야 손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를 꾸준히 사서 평가 금액이 2억 원인데 한 번도 판 적이 없다면 ISA를 해지해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제로로 인식됩니다. 해지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을 한 번쯤 매도해서 손익을 확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까지만 인출할 수 있고 수익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넣어서 평가가 금액이 1천만 원이 됐다면 500만 원까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인출한 금액은 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500만 원을 넣었다가 원금이 필요해서 인출하면 그 계좌는 이제 9,500만 원짜리 계좌가 됩니다. 다시 넣을 수 없으니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분산 투자 전략도 활용할 만합니다. 본인의 ISA 한도 1억 원을 다 채웠다면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ISA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가족 전체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상속 및 증여 절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의 이전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절세의 기술입니다. ISA는 국가가 중장년층과 은퇴 준비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금도 아끼고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는 이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비과세 주머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장 투자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머니 크기라도 먼저 키워두세요. 로또에 당첨될지 사업이 성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